그럼 소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소통은 여러분 뭘로 해요? 소통을 말로 하죠. 이걸 메시지라고 불러요. 메시지.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편하고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하고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크게 남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소통이 왜 안 될까요? 보세요. 이 소통은 이 메시지, 즉 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메시지가 잘 전달돼. 소통이 잘 돼요. 관계가 나쁘면 소통이 안 돼요. 한비자라고 여러분 법가 사상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뭐 진시황이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보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비자예요. 그 한비자는 실제 말은 좀 어눌했답니다. 그런데 한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관계를 떠나서 메시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계를 떠나면. 관계 속에서 말이란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메시지가 잘 통해요. 관계가 나쁘면 메시지가 안 통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황상 옳은 말도,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도 미운 놈이 하면, 관계가 미워. 미운 놈이 하면 폭력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옳은 말을 해도 폭력같이 느껴질 때 그놈은 미운 놈이야. 미운 놈. 자, 정황상 옳은 말도 미운 사람이 하면은 폭력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꾸짖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존경하는 스승이 하면 배움의 말이다. 배움의 말이다. 그런데 집에 계신 남편이 존경하는 스승이에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요. 넘어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한테 여보 이번에 어머니 생신인데 뭘 하지? 내 생각에 어머니 코트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웬만하면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지금 사랑하지 않고 지루하고 미워하는 놈이 갑자기 어머니 생신인데 코트 하나 자고 가면은 바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해. 우리 엄마는 너 우리 엄마한테 했냐? 그래서 여러분 논쟁이 일어난다니. 바로 대응이 아니라 반응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관계 얘기하면서요 사례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해 마세요.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불교 신자 이런 거 아니니까. 단지 그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법륜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제 아내가 언젠가 저는 법륜 스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어디 강의, 부산 강의 갔는데 부산에 법륜 스님 초청 특강 써 있더라고. 강의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데. 그래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2개월 전에 법륜 스님이 오셨대. 2개월 전에 왔는데 프랭카드는 법륜 스님이야. 그 뒤로도 다른 놈이 하나 오고 또 내가 왔는데도. 그때 법륜 스님에 대한 제가 호감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법륜 스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한 번도 뵌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친구가 법륜 스님 증문즉설 하는 데를 가자고 했대. 그 증문즉설이 뭐냐 그랬더니 어려운 얘기가 있으면 바로 손을 들고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준대.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땐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논리적으로 그런 말이 어딨냐고 따지다가 인생 망친 놈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따집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부처님이 오셔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따졌을 접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제 아내는 거기 법륜 스님 증문즉설을 가고 저는 부산 해운대로 강의를 갔습니다. 해운대 강의 갔다 오면서 저는 부산역에서 늘 부산역에 들리면은 부산에서 혹시 고향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 아내는 아주 싫어한 국밥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국밥 좋아하게 생겼죠? 아니 써 있잖아요 국밥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국밥인데 그 중에서도 부산역이 있는데 돼지국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이
식사 시간이 좀 안 맞더라도 먹고 오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도 밥을 먹고 올라왔는데 집에 탁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저를 부르더라고. 여보.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아내도 좀 변했어요.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밥 먹었냐고. 예의를 지켜. 물론 밥 먹었냐고 할 때 안 먹고 왔다고 하면은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위험한 일이잖아요. 밥 먹고 와야 돼,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 옛날에는 안 먹고 갔거든. 그래가지고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왔냐고. 내가 밥순이냐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밥을 먹고 갑니다. 밥 먹었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잠깐 들어와 보라고. 서재로 나를 불러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잔소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잔소리가. 그리고 오늘 법륜 스님한테 배운 거를 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불편했습니다. 잔소리 또 해야 되느냐, 잔소리를. 여러분, 지금은 그 잔소리를 들어가는 제 마인드가 바꿔졌어요.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들은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 잔소리를 교육이라고 생각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교육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다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내의 얘기, 남편의 얘기, 그 행동, 자식들의 얘기를 전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부르자 용기 있게 용감하게 갔습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교육이네. 자, 따라서 합시다. 교육이네. 세상 모든 것은 교육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나이가 우리는 됐습니다. 나이 50 넘고 60 넘으신 분이 계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교육입니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인간에게 신이 준 두 가지의 선물이 있다. 하나가 교육이다. 학습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와야만, 또는 선생님한테 봐야, 책을 읽어야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 내가 느끼면 교육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혹시 반성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교육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 자체가 운동장이에요. 헬스클럽에 안 가도 여러분 걸어가면 운동이야.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놈은 헬스클럽에 집에서 지하에서 내려와가지고 차를 몰고 헬스클럽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헬스 몇 번 하고 또 다시 집에 오고 그러다가 그것도 한 3일 다니다가 말아버린 놈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래서 늘 헬스클럽 여러분 사장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헬스클럽 여러분 헬스권 끊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아파트 걸어 내려와가지고 헬스클럽까지 걸어갔다가 그 앞에서 그냥 충성하고 다시 돌아가라. 이보다 더 큰 헬스가 어디냐? 올라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여러분 근력 운동까지 다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배움터다. 온 세상이 헬스장이다. 이 말 맞습니까? 네. 이걸 느낄 수 있으면은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인생이라는 말 요즘 안 씁니다. 나머지 인생이라는 말은 여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제2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생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남았을 때가 여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안 죽거든요. 제 말 틀렸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60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60이 딱 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은 전반전 딱 끝난 거예요. 전반전. 후반전은 최소 지금 현재 기준 60이 후반전은.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60에서 80년 될지 100년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린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 안 죽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런던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최장수국은 한국이다. 한국이다. 요즘은 K장수란 말 들어보셨죠? K장수, K건강. K만 붙이면 됩니다. 이제 K부부 돼야 돼. K부부. K남편, K아내 돼야 돼. K부모 되고. 여러분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예측이니까 예상이니까 전망이니까 100%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장수국이 한국인데 그 중에서 핵심을 꼭 집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2030년에 최초로 평균 기대 수명이 90에 이르는 집단이 나타났다. 한국 여자다. 2030년 되면 한국 여자는
평균 기대 수명이 90.82세다. 여러분 90을 넘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90을 넘을 때까지 평균이니까 그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하고 평균을 내려면 내가 더 120, 130 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120을 살아야 한국 여자가 90을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평균 기대 수명 190이 넘도록 2030년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은 90이어야 돼. 기본은. 그런데 여자는 세계 최고인데 남자는 어떠냐? 여러분 남자도 놀랍게도 2030년 되면 세계 최고랍니다. 그 대신 90 못 넘어요. 남자는 할 짓이 죽을 짓을 많이 하거든. 죽을 짓을. 난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 봤어. 옆에서 막 젊은 남자들, 특히 요즘은 나이 든 남자도 가끔 막 끼어들기를 해. 무슨 뜻입니까? 나 죽어도 좋다 이런 놈입니다. 죽어도 좋다 하니까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한테 너무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 든 남자들도 무모할 짓을 해요.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늘 폭풍우가 치니까 낚시하지 마라. 바닷가에 가지 마라.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여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자는 깜짝 놀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간대. 남자들한테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 많은 놈들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은 여러분 괜히 119 부르고 복잡해지잖아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러니까 무모한 짓을 남자들은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죠. 2030년 남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한국 84.07세다. 여자하고 딱 비교했더니 6.75년 차이가 나요. 약 7년 차이가 나요. 나는 이 현상을 운동하면서 봅니다. 특히 산에 가면서 봅니다. 여러분 산에 다닐 때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면 아무 데서나 벗어버립니다. 아무 데나 벗고 막 맨발로. 여러분 남자들이 발을 벗기까지 여자 벗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남자들이 벗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사람부터 벗었어. 급한 사람부터. 이제 자기 몸이 좀 어렵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남자도 벗지만 그래도 여러분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벗어. 신발을.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운동할 때. 남자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여자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운동하는 여자도 있어.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러니 한국 여자가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여자 무서워요.